안녕하세요.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도구입니다. 오늘 선생님이 자리한 이유는 정화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. 22년 1학기 중간고사였고요.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시험이었죠. 얼마나 좀 떨렸겠어요. 그죠? 수학시험이기도 하고 다른 학교 대비해서 범위도 엄청 넓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긴장들 하셨을 텐데 잘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못 본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정화중학교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 해결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분석 내용 참고하셔서 다음 시험 꼭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세부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단원별 분석표인데요. 첫 번째 두 개 단원에 배점이 많기도 하고 문제수도 많았어요. 뒤로 가면 갈수록 문항수가 조금 줄었고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해요. 야, 너무 많았죠. 안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전부 다 골고루 출제하면 애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래도 앞부분에서 비중을 뒀던, 아마도 공부하는 시간이 이 부분이 아마 길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투하를 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, 공부를 할 때, 학습을 할 때도 약간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. 시간이 모자랄 때는. 그래서 정화 중에서는 시험 범위가 넓으면 좀 앞부분에 대한 공략을 좀 해보자, 아니면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한 게 저 앞부분이었다면 강조한 거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교과서는 지약사이고 다른 특이사항들은 별로 없네요. 자,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인데요. 보시면 적중 꽤 많죠. 저희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그거에 따른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. 자, 문제 자체는 일단 잘 매칭을 시켰다.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나올 것들에 대해서 중요도 높은 것들을 잘 챙겨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독특한 점은 모든 단원들이 순서대로 나와요. 유리수와 순환소수 쭉, 시계계산 쭉, 그 다음에 부등식 쭉. 나머지 단답형과 서술형은 여러가지 문항 안에서 여러가지 내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하나하나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단원 순서대로 이쁘게 문제 출제를 했다라는 거. 자기가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선택적으로 봐도 되겠죠. 나 시계계산 강한 것 같은데? 그럼 시계계산에 먼저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학교에 대한 독특한 시험 구성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뒤쪽으로 가서 주요 출제 파트와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시험 범위 꽤 많았습니다. 다른 학교 대비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수와 소수의 어떤 그 단원 비중이 좀 많이 높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까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이 부분이 앞부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응용 범위 넓었다.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많았다 범위가.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에 대비해서 좀 복잡한 어떤 계산 능력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. 식 쪽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약간 깐깐함이 있네요.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방부등식 단원에 대해서는 다른 단원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적었죠. 그래도 높은 배점, 고득점이 있어서 방부등식에 있어서는 고득점을 받는 관문이다. 이거 잘 챙긴다면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상위권 또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친구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방부등식 파트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때 잘 챙겨 놓으면 고등학교 때 당연히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. 계속해서 문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답형 및 서술형인데 일단 1번 문제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유한소수가 분모가 가져야 되는 어떤 성질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분모 분자를 보고 누가 더 커야 된다, 누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밑에 고난도 문제에서 이 문제가 고난도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. 결국에는 1의 기준을 잡고 분모 분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크고 작네 하는 것들에 대한 판별이었는데 그 1번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그 순환소수에 대한 유리수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
1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접목시킨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단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수, 그 약간 실생활 응용 문제였죠. 미생물수가 같아지는 시점을 이해 거듭 제곱수를 써서 푸는 어떤 활용 문제였었어요.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서술형으로 넘어가죠. 서술형에서는 순환소수 나오면 꼭 해야 되는 게 순환 마디 찾기랑 그 다음에 몇 번째 어떤 숫자 이런 거 찾는 문제들 꽤 많죠. 여러분들이 이런 거 캐치 잘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 문제가 나왔어요. 그리고 직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변의 길이가 절반이 되게 하는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활용 문제였다. 활용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거 조금 보이죠?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1차 부등식 단원이었고 4개 자연수를 하나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좀 풀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방부등식 파트 자체에서는 문제 자체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한다면 홀수라는 것 때문에 이식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용, 그것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4번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. 시중에 있는 문제랑 좀 다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동하는 도중에 속력이 바뀐다거나 또는 다른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출발해서 만나게 되는 이런 두 개 복합적 유형의 고난도 문제였어요. 밑에서 그거를 선생님이 고난도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단순한 시간, 거리, 속력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활용도를 확 높이고 문항들도 여러 가지의 경우를 그냥 갖다가 막 붙여놓은 거죠. 얼마나 어려워.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려면 평상시에 문항들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시간 투자를 해서 고난도 문항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, 고찰하는 시간들이 좀 많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게 돼야 이런 서술형 4번 같은 문제들의 해결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총평이에요. 우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, 어떤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갖고 이제 문제가 출제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인트에서는 첫 번째는 넓은 시험 범위였다라는 거예요. 시험 범위가 넓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방대하다.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계획도 잘 세우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한 학기 내용에서 4분의 3 정도가 났다는 건 정말 많은 범위예요. 두 번째는 활용 비중이 꽤 높았다. 활용 문항들의 비중이 높았어. 얼마나 나왔냐면 35%나 나왔어요. 배점으로는 46.8점. 기가 막히죠. 정말 활용 문제 많이 나왔는데 문제집을 보다 보면 활용 문제 그냥 피해가고 싶잖아요. 정화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. 활용 문제가 나오면 많이 풀고 어느 학교의 문제들이라도 갖고 와서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. 저희 학원에서 그 문제들 많이 제공해 드렸고 연습 많이 시켰습니다. 이렇게 나올 거 당연히 알고 있었죠.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별한 배치라고 이제 해놨는데 다른 학교 대비해서 일단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원들이 나오고 있어요. 다른 학교들은 막 이렇게 섞여 나오잖아요. 순차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난이도 조절이 되는 형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게 학교 시험에 있어서의 약간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라는 거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학습 시에서 초점을 두는 단원과 그렇지 않은 단원에 대해서 전략적인 공부도 꽤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타 학교 대비해서 넓었죠. 그러면은 우리가 뒷단원보다는 어쨌든 앞단원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범위가 넓잖아요. 선생님들이 학기 시작할 때도 분명히 앞부분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다가 시험 시간이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. 확실하게. 그렇게 되면 앞부분에 대한 공부 투자 시간이 많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는 뭐라 그러지? 엄청난 팁이라기보다는 간단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리수와 소수단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부등식 파트, 방부등식 파트, 단항식 파트 그쪽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
집중해서 고난이도를 뭐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어떤 단원에 대해서 노린다거나 하는 그 학습 시에 초점을 두는 자기만의 방식들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. 단항식과 다항식 응용 범위는 넓지는 않았지만 문제 조금 어려웠죠. 복합적인 계산, 복잡한 계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학습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활용 문제에 대한 깊은 어떤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세팅을 잘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, 실생활 그 문제 자체는 많이들 기피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분히 글을 읽고 글을 분석해서 어느 요점적인 부분이 이거를 식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를 꾸준히 보셔야지만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생활 응용 문제에 대해서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학원에 오셔서도 좀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거를 단계별로 잘 체크를 해주니까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답형 전략인데, 그 서술형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시간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 쓰는 요령인데, 시간 관리의 전략을 세운다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이런 것 같아요. 자기가 못할 부분 또는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수준을 고려해서 시간을 투자를 적절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술형의 배점이 높다 근데 쉽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부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답안 쓰는 요령인데, 답안 쓸 때는 서술형 답안 쓸 때는 문항에 있어서 적절한 단어들을 그냥 장황하게 쓰지 않고 적절한 단어들만 나열을 좀 잘해주면 돼요.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꼼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꼭 필요한 단어들만 사용하게 되면 선생님은 당연히 점수를 주십니다. 서술 과정이 짧더라도 임팩트만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괜찮나요?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시험이 딱 종료가 되고 나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해야 되는데, 그 첫 번째는 시험 시작 전 기간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,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험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날짜와 시간들을 잘 배분해서 하고 있었는지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험 치르는 도중에 컨디션은 어땠고,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조금 더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자, 정화중학교 친구들 좀 학교에 대해서 다른 학교 대비 좀 독특한 점들이 좀 많았죠. 그리고 처음으로 중학교 들어와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.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를 잘 해주시면 기말고사 분명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내년 후년에 이제 정화중학교 2학년 되신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도 열심히 참고해서 중간고사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남은 시험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오늘 시험 못 봤어도 그냥 집중하지 마, 생각하지 마. 그냥 남은 시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잘 보려고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분석 내용 들으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.